분명 내 연봉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어느 날 갑자기 수천만 원이나 줄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규제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내 대출 한도가 쪼그라든 겁니다. 바로 스트레스 DSR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내 집 마련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게 대체 뭐고 왜 내 한도를 줄이는지,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하는지 과장 없이 데이터로만 정리했습니다. 팩트랩입니다. 먼저 DSR부터 알아야 합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용어만 어렵지 구조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DSR은 내 연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할 빚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버는 돈 대비 갚는 돈의 비율이죠.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인데 한 해 갚는 원금과 이자가 2천만 원이면 DSR은 40%입니다. 지금 규제는 이 DSR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내줍니다. 이 선을 넘으면 아무리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막힙니다. 즉, 내 소득으로 감당 가능한 만큼만 빌리라는 가계빚 관리 장치입니다. 감당 못할 빚을 애초에 막자는 취지입니다. 여기까지는 기존에도 있던 규칙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스트레스가 더해진 겁니다. 스트레스 DSR의 스트레스는 미래의 금리 상승을 미리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금리가 낮아도 나중에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늘어날 수 있죠. 문제는 그 미래가 아직 오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위험에 미리 대비하라고 한도를 계산할 때 가짜 가산 금리를 얻는 겁니다. 이 얻는 금리를 스트레스 금리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실제로 내는 이자는 그대로인데 한도 계산에서만 금리를 더 높게 쳐버립니다. 금리를 높게 잡으면 같은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빚이 줄어듭니다. 미래의 위험을 오늘의 한도에서 미리 깎는 셈입니다. 그래서 내 소득이 그대로여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깎이는 겁니다. 내가 달라진 게 없어도 계산법이 달라진 겁니다. 이 스트레스 금리를 정부는 한 번에 올리지 않고 단계적으로 적용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반영했습니다. 2단계에서는 50%로 올렸습니다. 한도가 조금씩 더 줄었죠. 단계가 올라갈수록 같은 사람도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 드디어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전면 적용합니다. 즉, 가장 강한 단계가 이제 우리 앞에 온 겁니다. 특히 집값이 비싼 수도권에는 더 높은 스트레스 금리가 매겨집니다. 수도권은 약 1.5%포인트가 한도 계산에 얹힙니다. 집값이 비싼 곳일수록 더 세게 조이는 구조입니다. 체감되지 않는 이 가짜 금리가 실제 한도를 크게 바꿉니다. 그럼 한도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들까요? 첫 번째 핵심입니다. 연봉과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수천만 원 단위로 줄어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억 단위로 빠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어떤 차주는 1억 원 가까이 한도가 깎였다는 사례도 나옵니다. 어제까지 가능했던 대출이 오늘은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같은 사람, 같은 소득인데 결과만 달라진 겁니다. 내 잘못도 소득이 준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규칙이 바뀐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모두가 똑같이 깎이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핵심은 누가 더 많이 깎이느냐입니다. 첫째, 소득이 높을수록 한도 감소폭이 더 큽니다. 많이 빌릴 수 있던 사람일수록 충격이 큰 구조입니다. 많이 빌릴 수 있던 사람일수록 줄어드는 절대 금액도 크기 때문입니다. 둘째,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보다 더 많이 깎입니다. 안전을 위해 더 적게 빌려주는 쪽으로 설계된 겁니다. 변동금리는 미래 금리 상승 위험이 크다고 보아 스트레스를 더 세게 매깁니다. 셋째, 만기가 길수록 영향을 받습니다. 길게 빌릴수록 미래 위험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변동금리로 무리하게 빌리려던 사람이 가장 크게 줄어듭니다. 즉, 영끌로 최대한 당겨받으려던 계획일수록 타격이 큽니다. 이게 바로 이 규제가 노린 지점이기도 합니다. 무분별한 영끌을 정조준한 셈이죠. 무리한 빚을 미리 막아 가계부채의 위험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의 가계부채는 오랫동안 경제의 뇌관으로 꼽혀왔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못 갚는 사람이 늘면 경제가 흔들립니다. 가계가 흔들리면 결국 경제 전체가 휘청입니다. 그래서 빚을 소득 안에서 감당하게 묶어두려는 것이 규제의 명분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합리적인 안전장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데이터가 보여준 역설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입니다. 빚을 줄이려는 규제가 오히려 빚을 폭증시켰습니다. 규제가 강해지기 직전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한꺼번에 몰린 겁니다. 한도가 더 줄기 전에 받아두자는 심리였습니다.
한도가 더 줄기 전에 미리 받아두자는 심리였습니다. 실제로 시행 직전 단 이틀 만에 대출이 1조 8천억 원 넘게 폭증했습니다. 그 이틀의 증가액이 그 달 전체 증가분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규제가 빚을 줄이기는커녕 잠깐은 더 끌어모은 겁니다. 빚을 줄이라는 신호가 단기적으로는 빚을 더 끌어모은 셈입니다. 이것이 규제와 인간 심리가 부딪힐 때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규칙이 바뀌기 직전 사람들은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 몰려듭니다. 하지만 막차가 늘 옳은 선택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막차가 늘 안전한 선택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도가 줄기 전에 무리해서 받은 빚은 결국 내 어깨에 남습니다. 규제를 피해 최대한 당겨받았다가 이제 짓눌릴 수도 있습니다. 규제를 피하려다 더 큰 이자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차 심리 자체를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를 종합하면 무엇이 보일까요? 첫째, 스트레스 DSR은 내 소득은 그대로 둔 채 한도만 줄입니다. 체감 안 되는 가짜 금리가 실제 내 한도를 깎는 거죠. 둘째, 소득이 높고 변동금리의 만기가 길수록 더 많이 깎입니다. 셋째, 규제 직전엔 막차 수요로 오히려 빚이 폭증하는 역설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이건 단순한 은행 규칙이 아니라 내 집 마련 전략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 실제 한도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겁니다. 막연히 예전 한도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면 계약 직전에 낭패를 봅니다. 바뀐 규칙을 모른 채 움직이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DSR 계산기로 바뀐 내 한도를 미리 따져보세요. 집을 알아보기 전에 내가 빌릴 수 있는 진짜 금액부터 아는 게 순서입니다. 둘째,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신중히 비교하는 겁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어떤 금리를 택하느냐로 한도와 이자가 달라집니다. 한도와 이자는 늘 함께 따져야 하는 한 쌍입니다. 한도만 보고 고르기보다 미래 금리 위험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단순히 더 많이 빌려주는 쪽이 늘 유리한 건 아닙니다. 셋째, 한도가 곧 내 형편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빌릴 수 있는 최대가 갚을 수 있는 적정은 아니니까요. 은행이 빌려준다고 해서 그 끝까지 다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규제는 내 소득으로 감당 가능한 선이 어디인지 알려줍니다. 한도가 줄어 아쉬울 수 있지만 무리한 빚을 막아주는 안전선이기도 합니다. 줄어든 한도를 안전선으로 받아들이는 관점도 필요합니다. 영끌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지만 그 끝이 늘 좋았던 건 아닙니다. 금리가 오르자 영끌로 산 집이 이자 부담에 짓눌린 사례가 많았습니다. 한도가 줄어든 지금이 오히려 내 빚을 냉정하게 점검할 기회입니다. 빚을 냉정하게 점검할 더없이 좋은 타이밍입니다. 빌릴 수 있는 최대가 아니라 갚을 수 있는 적정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규제는 앞으로도 계속 바뀝니다. 뉴스를 막연히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DSR이 뭔지, 내 한도에 어떻게 닿는지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제도를 알면 두려움이 아니라 전략이 됩니다. 제도를 이해한 사람은 대비하고 모르는 사람은 계약 직전에 당황합니다. 새로운 대출 규제 뉴스를 볼 때도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한도는 소득이 아니라 규칙이 정한다는 것. 그러니 규칙부터 확인하라는 겁니다. 규칙부터 확인하면 계약장에서 당황할 일이 없습니다. 숫자에 겁먹기보다 그 숫자가 내 계좌에 닿는 길을 읽어야 합니다. 내 한도를 아는 것이 내 집 마련의 첫걸음입니다. 막연한 기대나 막차 심리가 아니라 정확한 숫자가 나를 지킵니다. 정확한 숫자가 막연한 불안보다 훨씬 든든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미래 금리 위험을 미리 반영해 한도를 줄입니다. 내 소득은 그대로인데 빌릴 수 있는 돈만 수천만 원 줄어드는 겁니다. 통장 잔고가 아니라 빌릴 수 있는 힘이 줄어든 겁니다. 소득이 높고 변동금리의 만기가 길수록 더 크게 깎입니다. 빚을 줄이려는 규제였지만 직전엔 막차 수요로 빚이 폭증하는 역설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길은 공포가 아니라 내 숫자를 아는 것입니다. 내 한도를 먼저 확인하고 금리를 비교하고 갚을 수 있는 선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한도는 내가 못 바꾸지만 거기에 맞춘 내 계획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규칙에 휘둘리지 않고 그 의미를 읽는 사람만이 무리한 빚을 피합니다. 한도가 줄어든 지금이 오히려 내 재물을 단단히 할 기회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께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팩트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데이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